자, 이번 시간에는요,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요. 자, 의료행위가 가능한 자는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 체류자입니다. 외국인 면허 소유자의 의료행위는 시행규칙 제18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교육이라든지 기술 협력에 의한 교환 교수의 업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경우에 국내 체류하는 동안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육 연구 사업을 위한 업무, 일시적으로 방문을 해서 교육 연구 사업을 하는 경우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의료 봉사단의 의료 봉사 업무입니다. 그래서 면허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의료행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쓰나미, 지진, 해일 시 방문 시 진료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의과대학, 치과대학, 죄송해요.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 원조 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금의 시범 사업을 위한 의료 행위를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의과 대학생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 시행규칙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의료 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국민에 대한 의료 봉사활동을 위한 의료 행위 가능합니다.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 요청에 의해서 행하는 의료행위 가능합니다. 일정한 기관의 연구 또는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가능해요. 그리고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요. 3가지 정도. 그래서 첫 번째,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위해서 지도 교수의 지도를 감독을 받아서 하는 의료행위. 항상 학생이라도 반드시 지도 교수의 지도하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가 없는 경우는요, 무면허 의료행위예요. 두 번째,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하는 의료행위. 그래서 반드시 지도의사와 지도 교수가 있어야 되고요. 없는 경우 이것도 무면허입니다. 그 다음에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 요청에 따라서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하는 의료행위. 전쟁 시의 의료행위는요, 상황이 급박해서 무면허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학이나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사 명칭 사용 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호법이나 의료급여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라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인 부담 면제해 주거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통 편의를 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하는 행위, 사주하는 행위,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그래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게 하는 행위, 이건 가능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게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중앙해양 이제 지부에 대해서 할 건데요. 제28조 중앙해 지부가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간호사회를 중앙회를 설립해야 됩니다. 이건 강제 규정이에요. 그래서 중앙회는 이제 법인으로 하는데 대한의사회는 서울특별시 지부가 있고 부산시 지부는 강제 규정이에요. 시, 군, 구 지부는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돼요. 그래서 그 중앙회에 관련돼서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도와 특별자치도의 분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부를 설치하고 시, 군구에는 분회를 설치할 수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도와 특별자치도에는 지부, 시군구에는 분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부나 외국의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각 중앙회는 제65조 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둡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중앙회 지부에 대해서요, 시행령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중앙회는 설립 등기가 끝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 광역시, 도와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 두는 의사의 지부는 이에 관한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주일 이내에 설치하여야 해요. 그리고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할 때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둔다고 그래요. 그래서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윤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시행령 제11조의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1명, 7-11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중앙회 그 위원장, 각 중앙회 장이 위촉하고요. 위원은 각 중앙회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된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항을 보면 각 중앙회 소속 회원으로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에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그래서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운영 등은요, 시행령 제11조의 3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요. 각 중앙회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서 각 중앙회 정관으로 사항도 심의 의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각 중앙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각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또는 그 밖에 그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서 각 중앙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요. 윤리위원회 위원장은요,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및 중앙회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경우에는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윤리위원회 제척에 대해서 시행령 제11조 사항에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위원은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결에서 제척된다고 합니다. 위원이요,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그리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리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에 소속되었던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경우 제척된다고 해요. 그리고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그 아까 얘기한 그 3개의 사항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서 윤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는요, 기피 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해요. 그리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당한 의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 위원은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윤리위원회는 소관 심의 의결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분야별 전문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윤리위원회 또는 분야별 전문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28조 중앙회의 지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